아이가 전에 없던 규칙이 갑자기 생기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밖에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권민정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자아가 강해지면서 떼쓰기가 시작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키우미에 들어온 사연부터 읽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개월 남아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걸 못할 시에 혼자 40분도 울어요. 예를 들어 커피숍에 가서 나가는 문을 자기가 열고 나가야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열고 나가면 다시 닫히고 네가 해봐 해도 울고 눕고 귀를 막듯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자기가 눌러서 닫아야 하는데 같이 탄 사람이 눌러서 닫히면 그 사람을 가서 때립니다. 안 된다고 훈육을 계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이 시기가 잠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24개월부터 점점 자아가 강해지면서 주도성이나 자율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자기 표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더 세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강해지는 것만큼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함께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표현을 하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안 좋은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떼쓰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행동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사춘기처럼 어느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구나. 아이가 아직 미숙해서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한번 다시 보면 아이가 한 번 울 때 40분 정도 울고 또 너무 화가 나면은 남을 때리는 행동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거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육자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아직 서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연만 보고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훈육을 해주시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밖에서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하시면 훨씬 더 난감하고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거를 달래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호하게 훈육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는 한 번에 말을 듣거나 아니면 한 번에 변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차근차근 어떤 식으로 훈육을 시켜주시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1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막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떼쓰기는 배고플 때, 졸릴 때, 아니면 처음 가는 장소일 때, 부모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이럴 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낯선 상황을 싫어하는 아이의 기질이나 이런 생활 리듬 같은 거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밥을 먼저 먹여주실 수도 있고 낮잠을 재워주시거나 아니면 낯선 장소에는 최대한 안 가는 방향으로 그런 상황들을 미리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떼쓰기가 점점 좋아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최대한 밖에서는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관심을 조금 끌어주시면서 관심을 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이 있을 것 같으시면은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상황을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람들이 타지 않을 때 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게 해주신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튼을 누르게 해주실 수도 있고 문 닫는 건 항상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시켜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 때 아이가 문을 열 수 있는 상황까지 좀 기다려 주신 후에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2번, 상황이 닥치기 전에 규칙을 먼저 말해주시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규칙에 대한 훈육이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도 보시면 아이가 열어도 괜찮은 문이 있고 아이가 열기에는 좀 위험한
문이 있잖아요. 이런 문은 열어도 괜찮아, 이런 문은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당연히 아이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떼쓰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아이의 떼쓰기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큰 문은 위험해서 너가 열면 안 돼 하고서는 아예 규칙을 정해주시고 계속 어른이 열게끔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만약에 밖에서 아이를 제재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규칙을 하나 딱 정해주시고 그걸 어디에서든지 지킬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행동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3번,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빨리 가주신 후에 아이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세요. 당연하겠지만 아이가 전에 없던 규칙이 갑자기 생기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더 뒤집어질 수도 있고 떼쓰기가 더 심해진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밖에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그냥 아이를 바로 안아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주세요. 이미 떼쓰기가 시작된 상태에서는 대화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훈육도 잘 안 되실 거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바로 감정 조절을 도와주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신 후에는 아이가 진정할 수 있게끔 조금 거리를 더 주시고 아이를 잠시 지켜봐 주세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을 때는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스스로 조절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이거 보러 갈까? 이거 먹으러 갈까? 하고서는 조금 전환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안해 주세요. 아니면은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많이 속상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서는 조금 아이가 진정될 수 있도록 감정을 어루만져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주신 규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위험해서 안 돼 하고선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되 지금 감정을 추스르는 방법만 아이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을 정하는 거나 아이의 감정을 추스르는 이 과정은 밖에서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집에서 먼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조금 세워주시고 아이의 훈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념해 주실 거는 만약에 아이를 보는 양육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모든 분들이 일관적인 태도로 그 규칙을 정해주시고 함께 지켜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아이가 밖에서 떼를 쓸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이 떼쓰기를 겪으시면서 많이 좌절도 하시고 또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키우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